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브랜드를 관리하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책을 보면 여러분들은 또 브랜드 이야기야 하면서 얼굴을 찌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시중에 브랜드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저 또한 학부에서도 배우고 대학원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그에 걸맞는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다. 상품이 아니라 가치를 팔고자 하는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브랜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작은 동네 빵집도 브랜드 없이는 살아남기 힘든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이 내놓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비슷해지면서 이제는 소비자의 마음에 어떠한 인식을 심어주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랜딩을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나 네이밍 등으로만 여겨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브랜딩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이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해 없이 흉내만 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기업들은 어떻게 브랜딩에 성공하게 되었는지, 나아가서 어째서 브랜딩이 중요한지를 고민하여 반추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연동시키는 기회를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딩의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브랜딩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내용들로서 브랜딩이 어째서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인지를 아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브랜드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전제하에 브랜딩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브랜딩을 브랜드의 탄생과 체험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브랜드 탄생을 이야기하고, 즉 브랜드 컨셉의 도출과 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객을 사로잡으려면 제대로 된 브랜드 컨셉을 뽑아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부에서는 브랜드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다 잘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데, 어떤 브랜드를 구매하려고 고심하는 동안, 그리고 구매한 후에 사용하는 동안 소비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브랜딩이 더 이상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드러내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기업의 컨셉이나 비전, 그리고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및 기업 문화까지도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역으로 그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브랜딩이 소비재 품목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영의 핵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서 먼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미국의 화장품 회사인 레블론사의 본사 입구에는 크게 다음 세 단어가 써 있다고 합니다. We sell 빈칸. 빈칸에는 과연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코스메틱스 또는 뷰티가 생각날 것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호박꽃 같은 여성이 아하, 레볼론이 아름다움을 파는구나 하면서 얼굴에 발랐는데
장미꽃처럼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움을 판다면서 왜 아름다워지지 않느냐고 소송을 걸면 화장품 회사는 큰일이 나니까. 그리고 또 미국은 소송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 입구에는 We sell hope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기대와 희망을 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블론에서는 판매원이 화장품이라는 화학약품을 판다고도 또는 아름다움을 판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으로 마사지하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매끈매끈하고 젊어 보이는지 아세요? 라면서 기대와 희망을 파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업의 본질, 즉 업의 개념을 고객의 관점에서 규정해 본다면 제품을 파는 직원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회사 조직원들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한편 또 다른 부분으로 업셀링에 대하여 이야기한 부분이 흥미를 유발합니다. 혹시 동물 중에 사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자라고 하면 갈기를 휘날리며 사냥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또 독수리라고 하면 언제나 힘차게 날아다니는 것을 연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맹수입니다. 깨어 있을 때조차 대부분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사냥할 때 잠깐 뛸 뿐입니다. 독수리도 날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특징을 잡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브랜드가 되려면 사람들의 머리에 간판 제품의 특징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간판 제품의 컨셉, 즉 홍보용 제품의 이미지로 그 브랜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이 제과업체로서 굳게 뿌리를 내린 데는 정을 앞세운 초코파이의 공이 아주 큽니다. 정의 이미지의 후광으로 제품 품목을 확장시켜서 지금은 오리온에서는 스낵 또는 비스켓, 초콜릿, 캔디 등 다양한 제품들을 오리온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팔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컨셉이란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며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을 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책 속의 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